여기 벤코리아 운동으로 인해 초토화된 방콕의 중심 상권 레스토랑에서 이번 넷플릭스 신작을 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짐을 싸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솜차이입니다. 저는 방콕의 작은 팟타이 가게에서 일하는 26살 요리사예요. 제가 요리사의 길을 걷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6년 전 저는 그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이 작은 가게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설거지와 재료 손질이 전부였죠. 하지만 점점 요리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방장님이 팟타이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마치 마법사 같았습니다. 불 위에서 춤을 추듯 재료를 볶고 향신료를 뿌리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죠.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방장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못 나오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주방장님 대신 팟타이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답니다. 첫 접시를 만들었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손님께 내어드리고 반응을 기다리는 그 몇 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행히 손님께서 맛있다고 해주셨죠. 그날 이후로 저는 팟타이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리의 매력은 정말 대단해요.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맛이 달라지죠. 저는 매일 조금씩 다른 팟타이를 만들어보며 실력을 키워갔어요.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큰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방콕의 유명 5성급 호텔에서 요리사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죠. 밤낮으로 준비했어요. 팟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태국 요리를 공부하고 연습했답니다. 시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에 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보다 훨씬 경험 많아 보이는 요리사들로 가득했죠. 솔직히 말해서 좀 겁이 났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계속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요리 실기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제한 시간 안에 지정된 요리를 만들어야 했죠. 저는 최선을 다해 요리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어요. 제 꿈이 너무 컸던 걸까? 아니면 제가 부족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실패를 발판 삼아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한 거죠.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요리에 매진했어요.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답니다. 팟타이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다른 요리들을 공부했죠. 요리책을 사서 읽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기술을 익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능숙해졌어요. 이제는 팟타이뿐만 아니라 똠얌꿍, 그린커리, 쏨땀 등 다양한 태국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손님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졌어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제 요리를 맛보고 감탄하실 때면 정말 뿌듯했답니다. 요즘 중국인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중국 드라마의 인기, 특히 왕이보나 디리러바 같은 스타들 덕분인지 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중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중국 손님들은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세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맛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만드는지 꼼꼼히 물어보시죠. 심지어 자기 고향 요리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더 열심히 설명해드리고 싶어져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졌어요. 언젠가는 중국에 가서 중국 요리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중국 요리의 다양성과 깊이에 매료되었거든요. 사천 요리의 마라맛, 광동 요리의 섬세함, 북경 요리의 풍미 등 모든 것이 흥미롭답니다. 특히 중국의 오랜 요리 역사와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국 요리의 균형 및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재료 선택, 그리고 건강을 고려한 조리법 등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물론 아직은 먼 꿈이지만 언젠가는 꼭 중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중국의 광활한 땅만큼이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중국 요리를 마스터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태국 요리와 중국 요리를 융합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고 싶어요. 이 두 나라의 풍부한 음식 문화가 만나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호텔 시험에 떨어진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요리에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거예요. 이 노력을 알아봤는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현재는 태국에서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 팟타이 파이타루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제가 어떻게 미슐랭 5년 연속 수상한 팟타이 파이타루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팟타이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방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큰 뉴스를 알려주셨어요. 태국 국내 요리 경연대회 방송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그런 큰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주방장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솜차이, 넌 할 수 있어. 내 팟타이는 정말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요리 연습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만든 팟타이의 양은 아마 수백 접시는 될 거예요. 매번 조금씩 다른 레시피로 만들어보며 가장 맛있는 조합을 찾아갔죠.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방송국 주방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보다 훨씬 경험 많아 보이는 요리사들 뿐이었어요.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모든 불안은 사라졌어요. 제가 그동안 연습한 대로 차근차근 팟타이를 만들어갔죠. 면을 볶을 때 나는 치익 소리, 향신료의 향긋한 냄새, 그리고 완성된 팟타이의 노릇노릇한 색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심사 결과 저는 우승하지 못했어요. 3위까지 입상했지만 아쉽게 4위에 머물렀죠. 처음에는 너무 실망했어요. 하지만 곧 이 경험 자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대회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요리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그런데 대회가 끝난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팟타이 파이타루의 주방장이셨던 거예요. 그분은 제 팟타이가 인상적이었다며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알고 보니 2년 전에 제가 열심히 지원해서 떨어졌던 방콕 시암 캠핀스키 호텔의 유명 주방장 셰프님이자 심사위원이셨답니다. 너무 얼떨결에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 모르고 어버버거렸죠. 왜 셰프님이 여기 계시나 싶었는데 호텔의 경력으로 최근 로컬 미슐랭 레스토랑 헤드 셰프로 이직하셨던 것이었죠. 레스토랑 오너와도 평소 업계에서 오고 가며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팟타이 파이타루는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팟타이 전문점 중 하나였거든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5년 연속 별을 받은 곳이에요. 제가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물론 바로 수락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팟타이 파이타루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은 제가 일하던 작은 가게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 결과 점점 적응해 갈 수 있었습니다. 팟타이 파이타루에서 일하면서 제 요리 실력은 날로 늘어갔어요. 단순히 팟타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태국 요리를 배울 수 있었죠. 톰얌꿍, 그린커리, 솜땀 등 태국의 대표적인 요리들을 모두 마스터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다름 아닌 손님들이에요. 특히 이전에 일했던 식당과 다르게 이 레스토랑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들에 대해 특별한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대부분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죠. 요리의 재료나 조리법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시고 맛있다고 하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한국인 손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맛있는 팟타이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 음식은 어떤지, 한국의 식문화는 어떤지 궁금해졌죠. 사실 그전까지는 중국 요리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중국 요리가 더 다양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한국인 단체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중 한 분이 저에게 김치를 선물로 주셨어요. 처음 먹어본 김치의 맛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맵고 시큼하면서도 어떤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점점 더 많은 한국인 손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의 IT 기술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을 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럴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한 한국인 가족이 저희 레스토랑에 왔어요. 그들은 제 팟타이를 먹고 정말 좋아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세요. 우리가 맛있는 한국 음식을 대접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요리 대회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오히려 더 큰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팟타이 타루에서 일하면서 저는 요리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많이 성장했어요. 단순히 요리 실력만 늘어난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졌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말 뜻밖의 선물 같아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한국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국제요리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원래 제 계획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퓨전 요리 챌린지에 참가하는 것이었죠. 중국 요리에 대한 제 열정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대회 준비를 위해 열심히 중국어도 공부하고 중국 요리책도 읽으며 준비했어요. 심지어 중국 요리의 기본이 되는 오미인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도 했죠.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출발 2주 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회가 갑자기 취소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대회 주최 측인 상하이 요리협회와 주요 후원사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후원사 측에서 대회의 운영 방식과 심사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협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후원사가 후원을 철회하면서 대회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게다가 이 문제가 중국 내 요리계에서 큰 논란이 되면서 결국 대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실망감을 느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연히 핸드폰으로 트위터를 보다가 서울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이 행사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이 참가하는 요리 경연대회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글로벌 스트리트 푸드 챌린지라는 새로운 부문이 신설되었다고 해요. 각국의 길거리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한국 요리나 문화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태국에 오는 한국 관광객들을 통해 조금 접해봤을 뿐이었죠. 게다가 중국만큼 요리 문화가 발달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상하이 대회는 취소됐고 이왕 도전하기로 한 거 새로운 곳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게다가 글로벌 스트리트 푸드 챌린지라는 주제가 제 전문 분야인 팟타이와 잘 맞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제출했죠. 신청 후 일주일이 지나고 참가 승인 메일을 받았을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행을 준비하느라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급하게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모습, 한국의 문화, 그리고 물론 한국 요리에 대해서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대회 참가하고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출발 전날 레스토랑 동료들이 다들 제가 중국이 아닌 한국에 간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솜차이, 너 정말 대단해.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라고 말해주는 동료도 있었지만 어떤 이는 한국 음식이 태국 음식만큼 맛있을까? 하며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팟타이 타루의 주방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솜차이, 열린 마음으로 가거라. 새로운 경험은 항상 우리를 성장시키지. 한국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한국어 몇 마디를 외워보려고 했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영어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의문이 가득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어요. 공항부터가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놀랐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고 친절해서 좋았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한글 간판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죠. 호텔에 도착해서 잠시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길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음식점들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죠. 처음에는 뭘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결국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그 맛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태국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밤 호텔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대회,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다고요.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왔지만 이제는 이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제가 한국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봤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일산 킨텍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거대한 전시장이 각국의 음식과 식품 관련 부스로 가득 차 있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와 온갖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 맛본 김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맵고 시큼한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불고기의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 비빔밥의 다채로운 색깔과 조화로운 맛은 제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였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다양한 발효 음식들이 한국 요리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이런 발효 음식들이 요리에 깊이 있는 맛을 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긴 줄이 늘어선 태국 음식 부스를 발견했어요.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 그 부스의 셰프가 바로 얼마 전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타이 셀렉트 셰프님이었어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용기를 내어 그 부스로 가보았어요. 셰프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 소개를 했죠. 그분은 매우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금세 친해졌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셰프님은 흑백 요리사 1차에서 탈락하셨고 프로그램의 앞부분에만 등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한식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셰프님은 한식의 위대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식의 발효 문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식재료, 그리고 건강을 고려한 조리법 등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죠. 또한 한식의 글로벌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식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고 다양한 재해석을 통해 세계 각국의 입맛에 맞출 수 있다고 하셨죠. 제가 팟타이 파이타루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셰프님은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시면서 제 요리 실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다 셰프님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흑백 요리사의 참가자 중 한 분인 조셉 리저우드 셰프가 서울에서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에빗을 운영하고 계신데 내일 같이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죠. 한국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국 요리의 깊이와 다양성, 그리고 현대적 해석의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된 거죠. 특히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가 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 흥미로웠어요. 타이 셀렉트 셰프님과의 만남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분의 경험과 통찰력 있는 조언들이 제 요리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죠. 특히 한식의 글로벌화와 재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큰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이제 저는 태국 요리와 한국 요리를 접목한 새로운 요리를 연구해보고 싶어요.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고 싶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에빗 레스토랑 방문이 정말 기대돼요. 외국인 셰프가 한국 식재료로 만드는 현대적인 요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어떤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타이 셀렉트 셰프님과 함께 에빗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레스토랑 외관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호주 출신 조셉 리저우드 셰프가 운영하는 이곳은 한식 기반의 파인다이닝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인테리어는 심플했지만 곳곳에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가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를 맞이한 직원들의 전문성과 친절함도 눈에 띄었어요. 자리에 앉자 곧 코스 요리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에피타이저부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난 예술작품 같았어요. 완벽한 플레이팅은 물론이고 맛도 정말 놀라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고유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전통 장아찌를 활용한 아뮤즈 붓이나 제철 나물로 만든 샐러드는 한식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맛과 텍스처를 선사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발효 음식을 활용한 요리였어요. 된장을 활용한 소스로 마리네이드한 생선 요리, 김치를 활용한 리조또 등 발효 음식의 깊은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요리들을 맛보면서 한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조셉 리저우드 셰프님이 우리 테이블로 오셨어요. 셰프님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한식의 매력과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자신의 철학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리저우드 셰프님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식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 고유의 식재료와 조리법이 얼마나 독특하고 매력적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현대적인 파인다이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죠. 셰프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해요. 요리사들의 인생 이야기,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저우드 셰프님은 또한 한식의 세계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는 외국인 셰프로서 한식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성과들을 공유해 주셨죠. 특히 한식의 깊은 맛과 건강함,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인 파인다이닝으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요리와 식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태국 음식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한식의 세계화 전략과 그 성과는 정말 놀라웠죠. 에빗에서의 경험과 리저우드 셰프님과의 대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한식의 모습, 그리고 외국인 셰프가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경험 후 저는 태국 요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전통 요리를 어떻게 현대적인 파인다이닝으로 재해석하고 세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거죠. 특히 태국의 발효 음식들을 새롭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에빗에서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식에 대한 존경심은 물론이고 요리사로서의 제 꿈과 목표도 더 크고 넓어졌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제 마음은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왔지만 지금은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에빗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더하는 그의 요리 철학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요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에 와서 태국과 한국 요리를 융합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고 싶어요. 두 나라의 풍부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결합하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팟타이 파이타루로 돌아가면 제가 배운 것들을 동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의 발효 문화, 계절 식재료의 활용, 그리고 현대적 플레이팅 기법 등을 우리 요리에 적용해 보고 싶어요. 물론 태국 요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번 여행에서 만난 많은 분들, 특히 타이 셀렉트 셰프님과 조셉 리저우드 셰프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분들의 조언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렇게 큰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성공한다면 꼭 그분들을 제 레스토랑에 초대하고 싶어요.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 것도 큰 행운이었어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어요. 태국 요리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을 바꿔나갈 거예요. 우리 레스토랑의 메뉴, 조리 방식, 그리고 서비스까지.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요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요리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요리는 문화이고 예술이며 소통의 도구라는 것을요. 앞으로 제가 만드는 모든 요리에 이런 철학을 담고 싶어요. 비행기가 곧 태국에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 제가 꿈꾸는 한국과 태국의 맛의 하모니를 선보일 그날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인 출신 태국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 솜차이 씨가 한국에 왔다가 한식은 물론 한류에 대해 큰 영감을 받고 가는 것 같아 뿌듯한데요. 앞으로 태국에도 한식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